자, 메타버스 얘기는 뭐 빼놓을 수는 없는 건데 뭐 준비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뒤에 있으시네요. 네, 그러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준비하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뭐 제목을 조정의 이유라는 말씀, 뭐 조정의 이유로 붙였는데 이게 네. 이제 그런 거죠.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는 물론 이제 미국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가 좀 비슷한 흐름들, 동조 조정을 받았죠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조정의 이유를 두고 워낙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. 뭐 네. 사실 일각에서 되게 비관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그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증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에 조금 좀 그 부정적인 분위기도 한때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빌미가 된 것은 그거죠. 네.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이제 확산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그 지연 우려가 많이 부각이 됐다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사실 시장의 기술적인 측면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. 그리고 하나는 성장성의 측면. 이 두 가지라고 크게 이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 부분은 역시 고점이라는 얘기예요, 시장이. 뭐 이제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네. 사실 이제 뭐 마땅하게 지금 더 끌어올릴 만한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.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잠재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에 또 경기 둔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오히려 이제 올리기보다는 좀 조정의 빌미를 항상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변이가 어떤 방아쇠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많이 올랐다. 여기서 좀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. 어제 JP 모건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. 뭐 이거 별거 아니다.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요지는 그렇죠. 그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&P의 목표치를 올렸죠. S&P 500의 목표치를 올렸어요. 연말에 목표치를 올렸습니다.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몇 가지 근거를 꼽자면은 이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치명률은 높지가 않아요. 사실 최근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치명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치명률이 1차 대유행 때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조금 너무 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화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그 지금 상황이 된 거고 또 두 번째는 학습 효과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. 장기로 보면은 지금은 매수의 좋은 기회다. 이런 어떤 그 인식들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부분들은 신용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시장에서. 그러니까 결국 항상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신용 리스크였는데 네.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사실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또 시장에 좀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. 네. 지금 이제 뭐 테이퍼링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못 하겠다. 이렇게 이제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까지 감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증시에서 뭐 여행주라든가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반등을 했거든요. 사실 이거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정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도 급반등을 했고요.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그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뭔가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조정이 경기 민감주라든가 소비주라든가 또는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.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포인트는 결국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하니까 자본시장도 변이하고 적응하고 있다. 네, 돈도 변한다. 어디로 갈 것인지. 자, 이제 개장 준비 다시 들어갑니다. 메타버스 얘기는 포인트인데
어제 이제 뭐 맥스트라는 기업의 청약 경쟁률이 이제 사상 최고치 6,700대를 넘었죠. 이게 투자 심리에 불을 또 지폈고 관련 기업들 뭐 자이언트 스텝, 알체라, 뭐 덱스터, 바이브 컴퍼니, 솔트룩스, 뭐 이스트 소프트, 기타 등등 또 많은 기업들. 근데 과연 실적은 나올까 좀 싶기도 하고. 그렇죠. 아직까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.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, 근데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. 뭐 금융권이라든가 많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, 거기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뭐 이전에 이미 뭐 미국에서도 그 러블록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전 대선 국면에서 시키는 그렇죠. 이런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는데, 네. 이번에 이제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도 이러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,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의 트렌드와도 맞고, 정책. 그리고 뭐 정책의 네.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그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사실 네. 이제 제가 오늘 뭐 두 번째로 좀 준비한 이런 것들입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그 업종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,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,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차전지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,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 배터리 전략, 우리가 잘 아는,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는 뭐 이와 관련해서 초연결 신산업 육성 전략,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좀 공식화가 되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좀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차전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 뭐 이제 그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의 최근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장에서는 인지가 잘 안 됐던 그렇죠. 작은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확 도드라지면서 시세를 분출하니까 관심을 그렇죠. 오히려 끌게 그렇죠. 되고. 네.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보면은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뭐 여러 번의 알체라라든가 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런 그 어떤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고. 뭡니까 그 싸이월드를 그렇죠. 경험해봤던 세대들이 이제 주류적인 지금 소비층이 되다 보니까 싸이월드의 열풍을 이렇게 봤거든요.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와, 또 그쪽이 다 가는구나. 바이러스를 피해가지고 메타버스로 피난을 가자. 이렇게 되는데. 사실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되고, 그리고 이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, 뭐 앞서 잠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좀 아직까지 좀 그 우려하는 측면들은 그런 거예요. 아직까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. 꿈과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다만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항상 재료를 먼저 반영을 하고, 그리고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그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측면들이 지금 주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미래의 수익성을 지금의 그렇죠. 현가로 막 땡겨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땡겨오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벌써 1조 클럽에 박혔어요.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, 뭐 상장될 때부터 약간 그 관심주로서는 항상 좀 주목을 했지만은 주가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. 이런 정책의 어떤 효과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지금 하반기에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작년에 발표된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재정 투자의 어떤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린 쪽의 재정 투자들이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 많이 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에 좀 한번 업종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쪽이요? 그린 관련주들, 그러니까 그린 친환경 이런 쪽의 이제 관련주들.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저는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는 좀 뭔가 신선한 아이템들이 안 나올까요? 사실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확장이겠죠. 지금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데,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좀 부각이 된 것처럼 이런 쪽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거 좀 다뤄봤는데 뭐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그렇죠.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에너지 관련된,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간에 좀 다뤘던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, 그리고 수소 경제,
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. 모든 거의 귀결점은 사실 에너지로 다 몰리긴 그렇죠. 해요. 네. 사실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. 전기 없으면 저거 뭐 맞습니다. 의미가 이제 있겠어요. 그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. 네. 사실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환경 관련된 ESG 관련 같은 이런 쪽의 어떤 기업들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많은 그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뭔가 이제 그 전략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서두에 내세우는 부분들이 친환경. 이런 것들이라는 점을 볼 때는 역시 이런 그 그린 친환경 이런 쪽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뭐 컨텐츠를 또 워낙 많이 아시고 뭐 이쪽 그 엔터테인먼트도 항상 예.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굉장히 강했고 네. 뭐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가 또다시 신기원을 쓰고 있고 네. 좋죠. 근데 이제 세상이 또 뭐 OTT라는 개념으로 예. 많이들 얘기했잖아요. 그쵸. 그것도 뭐 하나의 트렌드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어요. 예, 맞습니다. 2분기 실적은 늘어지고 있고 3분기도 좀 부정적인.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넷플릭스로 뭐 휴가 때라든지 여가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맞아. 실제 실생활은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메타버스도 너무 광분을 해서 앞서 나가다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여기서 오늘 또 메타버스 얘기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건 맞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전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얘기를 사실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, 그렇죠.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사실 주가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. 다만 이제 쉬는 구간이 그렇죠. 필요하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트렌드, 강력한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각은 될 겁니다. 중간 중간에 뭐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각이 될 거고,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 뭐 상장을 통해서 또 시장에 선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한쪽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. 이제 앞으로는 이런 쪽의 어떤 그 흐름이 이런 쪽이 좀 주도를 할 수가 있는 흐름이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사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실적 보고 좀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넷플릭스가 그만큼 또 그 후발 OTT들이 넷플릭스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넷플릭스보다도 다른 쪽의 OTT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이런 그 OTT 관련돼 있는 쪽은 좀 더 가열찬 그런 콘텐츠 싸움이 이제는 정말로 굉장히 이제 좀 가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. 이제 반등 호가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주류적으로 호가가 좀 강한 분야가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?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는 어제의 좀 정반대의 양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. 어제 네. 뭐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좀 장중에는 좀 크게 빠지기도 했었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어제와 반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좀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지금 일단 호가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요. 전반적으로 지금 뭐 호가들은 이제 플러스 호가들이 나고 있죠. 뭐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휴젤 인수전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공식 보도를 내놨고요. 참여 안 한답니다. 네. 네, 참여 안 하기로. 뭐 결국 그러면 또 휴젤은 조금 그러게요. 주가가 조금 오히려 오늘 이게 또 개장 임박해갖고 이런 게 등장하면. 그러니까요. 네, 네. 휴젤은 지금 일단 호가는 좋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고.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서 휴젤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금 공시를 내놨으니까 공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.